자, 사회문화 2강입니다. 교재는 116쪽입니다. 지문이 그다지 어렵진 않은 지문인데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훈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문들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 문단 기호는 편의상 합시다. 수업 편의상 1문단 하니까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두 번씩 수능 특강에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나오는 그런 화제입니다. 자, 그래서 거버넌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론에 대한 얘기죠. 자, 이 문단 해서 거버넌스 이론이 이제 시장 정부 모형 참여적 하면서 먼저라는 단어 나오잖아. 그래서 처음에 시장 정부 모형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문단 참여적 정부 모형이 나오고요. 4문단 이 용어만 봐도 대충 이해가 됩니다. 신축형 정부 모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지? 일단 넘어가고 5문단 이거 나오죠. 탈규제적 정부 모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끊어지겠지. 그렇다면 이 글은 이렇게 끊어지고요. 처음에 이 문단 앞에 이렇게 끊어졌겠지. 맞지? 또 녹화 버튼 안 누릴 뻔했어요. 1문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 중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거버넌스가 보통 정부 조직 같잖아요. 영어가 하는데 누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만이 아니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관계자도 이제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요말 나왔지. 자율성.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단어, 자율성이란 단어가 키워드 꽂혔으면은 협치, 공치 이런 말들도 그냥 넘어가지. 굳이 줄을 안 꺼도 맞죠? 협치, 공치, 동반자 당연네. 여기까지 했죠. 그러고 난 뒤 그분은 뒤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과잉 생산에 의한 실업 증가와 경제성장의 둔화,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등과 관련한 정부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해서 이걸 제목이 뭡니까? 이 1문단 제목 뭐 하면 되죠? 거버넌스의 개념과 맞죠? 거버넌스 이론 이게 이 글이 화제 S죠? S의 등장 배경이죠.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자율성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좀 더 한다면은 국가 플러스 시장 플러스 시민사회 영역 됐지? 그 다음에 등장 배경에서는 뭡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슨 정부? 시장.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랍니까? 관료의 정보 독점으로 발생한다. 고위 공무원들이 지 혼자 정보를 독점했다는 얘기죠. 맞죠? 그동안 관료를 뭐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지금. 그래서 이 관료들이 뭐다? 폐쇄성이. 이건 제가 필기 안 하고 합니다. 이거 전형적인 무슨 패턴이고? 비교 대조 패턴 아니야.
방금 근데 봐봐라.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 나왔지, 두 개 나오지, 세 개 나오지, 네 개까지 나오잖아. 비교 대조해가지고 다 하고 난 뒤에 풀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다 생각 안 드나?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노? 아무리 지가 독해 자신 있어도 우리 독해하는 게 중요하나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하나? 당연히 우리는 문제 맞추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하잖아.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부정보 모형 읽고 관련 문제 다 푸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뒤에 머리에 비우고 또.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정리할 굳이 없는 거예요. 학교 내신 친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유는 뭐죠? 마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지. 이거 중요한 얘기였다. 학교 내신 또 시간이 적잖아, 그지? 시간 줄이고 안 읽고 풀 수 있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아는 지문이고. 학교 내신이 범위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자, 일단 여기서 키워드 나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원인이죠. 그렇다면 각각의, 만약에 여러분 정리용을 한다면 각각의 모형에 그 원인이 있을 겁니다. 맞지? 그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돼요. 했을 때 관료의 폐쇄성. 이 공공부문에 뭘 낳았다? 비효율성을 낳았다는 얘기지.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한 뭡니까 이제 보충 설명이죠. 관료의 폐쇄성이 어떤 거냐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료제 하에서는 이 말은 그냥 과거의 관료제 하에서는 관료들은 정보를 뭐하고 독점하고 그들의 뭐다 안정적인 직위를 이용 이 말 이해됐죠. 공무원들 안정적이잖아요. 이용해서 정책의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봐봐라.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도로를 하나 넣는다 하더라도 연관 부서가 많겠지? 이 말 되겠니? 연관 부서가 많을 거야. 이거는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만은 수능 정책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연관 부서도 많고 연관 학문도 많겠지. 그죠? 제가 볼 때는 수능 정책 담당자 쪽에서 관료 쪽에서 국어 출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마 수학 출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이상하게 수학이 좀 많이 강화돼 계속.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수학 때문에 대학 가고요. 국어 때문에 대학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어로 표현은 수학 덕분에 대학을 가는 거고 국어 때문에 대학 떨어집니다. 자, 어쨌건 이 말이 이해됐죠. 정책의 소속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특정 문제에 대한 검토를 뭐 한다. 이제 막는다는 얘기죠. 그거 필요 없어. 선택으로 해. 그럽니다.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게 한다. 제가 볼 때는 참 우리나라는 일단 국사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까닭에 비효율성을 지녔다. 제지. 그거를 뭐라 한다 이제. 이렇게 되겠지 이제. 맞지? 시장주의 원리로 해결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또 뭐다? 시장주의가 뭔가에 대한 설명이죠. 이까지죠. 그죠? 시장주의가 뭔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건 아주 쉽습니다. 했더니 시장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가격 중심의 자원 배분이고 경쟁 원리를 지향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원가 개념을 중시하고 비율 따지고 어쩌고저쩌고죠. 따라서 경쟁 나오고 고객주의 나오고 따라서 이거는 지금 뭐니까 정책과 관련되니까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 민간을 탓도 다 이렇다는 시장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장주의 원리, 그래서 시장 정부 모형은 시장의 효율성을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죠. 시장과 뭐하고 협력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뭐 나옵니까? 공공부문의 분권화라는 단어도 나오죠. 맞지? 이까지 뭔가 안 하지, 아직까지. 그렇다면은, 봐봐라. 관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지?
맞지? 했더니 관료들 중요한 게 나오죠. 관료에 대한 관리와 이크레스 요거는 제가 밑줄을 꺼보죠. 이렇게 시킨다. 이거는 그전의 관료제하에서는 꿈도 못 꾸던 거란 얘기죠. 자, 이건 어디 있던 겁니까? 기업에 있던 거죠. 저희들, 제가 16년 동안 부산 재수학원에 있었는데, 1년에 2번씩 정도 아이들한테 백지 딱 줍니다. 선생님들 평가합니다. 가격 평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밀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원영쌤은 97%, 98%의 압도적인 받았던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다 통틀어 100명 선생님 중에서 제가 1번이었습니다. 이등 선생님이 80몇 %였고요. 제가 97, 8%였습니다. 대단한 거 맞죠? 춤을 많이 췄습니다, 그때. 어쨌든, 봐봐, 관리에 대한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이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도 해야 된다니, 어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해 정당한 성과에 대한 보상과 경쟁 등, 민간 부문의 기법을 활용해라, 이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시장 정부 모형이 추구하는 정부계의 목표는 그래서 뭐다? 민간 부문처럼 경쟁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공공 부문을 뭐해라? 효율해라 라는 결과죠. 자, 요거 시장주의 원리에 대한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봐라. 크게 밑줄 3개로 끝난 거지. 맞죠? 자, 이제 문제 풀어야 됩니다. 바로 버려야 돼. 자, 1번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요거 있었지. 공공부문을 효율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료 조직이 등장이 된 계기는 안 나왔죠. 그지? 관료 조직 얘기는 안 나왔는데, 그죠?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있었고요. 어떤 계기로, 이건 아까 1문단이었나? 그지? 등장 배경 있었고요. 모르죠, 이거는. 그 다음 이거는 뭡니까? 이유 있었지, 아까. 현재까지 아마 1, 4에서 답이 있다 정도 보이고요. 아마 1번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갑니다. 풀 수 있는 거 다 풀어야 돼요. 했을 때, 과잉 어쩌고 저쩌고, 자, 이제 봅시다. 전통적 관료제야. 아까 나왔던 말이지. 했으나, 결국 더 나빠졌네. 뭐 했습니까? 거부는수를 하지 않았지. 그죠? 정부 조직에 대한 개편이 아니었고, 재정 투입, 금리 조정 등 대중적인 위기 처방을 했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했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다? 이제 인건비를 절감을 했으며 이어졌다. 이제 해서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개혁 방안을 해야 된다라는 자유주의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갑시다. 우리 읽었습니다. 시장적인 모형에서는 이까지 맞습니까? 성과에 따른 보상을 동기부여한다. 맞지? 맞네요. 풀 수 있는 거 없죠, 이제? 그죠? 네, 다음은 맞아요. 그 다음이 3번이니까. 또 갑시다. 이유는, 관료 조직을 플러스로 보나 마이너스로 보나? 이거 플러스로 보네. 와, 완전하게 발달된 관료 조직은 최상위입니다. 진짜 최상위네. 따라서 관료 조직은 이렇답니다.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고,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안정된 직책과 위계설, 규칙, 전문성을 아주 좋게 보고 1번 갑시다. 이거 보시죠. 관료의 정보 독점이 비효율성을 발생시키다 본 반면 관료의 정보 독점이 국가의 능력을 높일 수 있다. 맞죠? 소신이 없습니다, 이제. 이래 가면 됩니다, 그냥. 이건 뒤에 보면 되죠, 이제. 그 다음에 질문 읽어야죠.
3분당 가겠습니다. 참여적. 그렇다면 아까 시장형은 시장에서나 되는 것을 정부 조직에 쓴다는 얘기예요. 참여는 또 뭘까? 자, 이걸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위계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똑같죠? 그리 패턴이. 혼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그것의 특징이 뭐다? 이거죠, 이제. 서열 중심의 경직적인 조직 문화는 정책 결정 자리에서 뭐다? 하향식 되죠? 위에서 누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료가 정책 결정을 독점하게 되는 이 특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수평 조직의 개편을 주장한답니다. 이것만 밑줄 끊어도 대충 얘기했잖아. 맞지? 그리고 조직 관리 중요한 것은 서비스 품질 관리와 팀이라고 생각해요. 정책 결정에서 관료의 독점 역할을 뭐하고 지양하고 민간 부분에 나왔죠. 민간 부분의 참여를 허용하고. 그래서 참여적 정부 모형이죠. 상호 간의 적극적인 협상을 강조한다. 정부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면 무엇에 대한 다양한 시민이 이제 됐죠. 시민의 참여 협의를 본다. 이때 참여라는 거 필요 없었고요. 관료자 이번에 관료자 내부에서 이번에 참여에 대한 보충 설명 나오죠. 참여는 뭐까지? 외부뿐 아니라 뭐다? 내부에서도 누구에게? 하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도 된다. 그지? 그게 바로 참여적 정부 모형이랍니다. 자, 참여적 정부 뭡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가 문제였다. 따라서 뭐 해야 된다? 수평 조직이다. 그거는 뭐다? 상호 간의 협의다. 즉, 외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아래 사람들도 충분히 뭐 해라? 내라. 이거죠. 똑같이 수평으로 이해하자. 이게 바로 참여적 정부 모형이랍니다. 바로 갑니다. 아, 나오네요. 서열 중심. 맞지? 아까 이거 뭐 있다 했다? 경직하고 뭐 이런 게 있다 했죠? 1번 넘어가고요.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일선 관료나 그렇죠. 하급 관료들 시민들의 참여 협의. 아,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위계서열 중심의 조직 문화를 부정적으로 본 반면 보기에서는 관료 조직의 위계서열이 국가를 전문적으로 운영하자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네 번째 문단이죠. 이제 신축. 자, 신축이 뭐냐? 신축 반대말이 뭡니까? 유연하다. 그죠? 혹은 경직됐다. 이 말이겠죠? 신축적 조직 정무는 결국 뭐다? 가장 큰 문제가 이것 때문이다. 노동의 유연성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노동의 경직성, 노동의 유연성. 못 들어봤나? 노동의 경직성은 잘 못 짜는 거고요. 노동의 유연성은 노동자를 잘 짜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는 뭘 좋아하고요? 경직성을 좋아할 것이고 가부주들은 뭘 좋아할 것이다? 유연성을 좋아하는 거죠. 짜놔야죠. 그들은 말이에요. 전체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에 대한 판단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전제한다. 이거 됐으면 조직의 안정성, 조직의 뭐다? 영속성이란 말. 이해되지?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조직의 안정 영속성이란 말.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되죠?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요. 조직을 위해 봉사를 하죠. 말 들었던 말이죠? 조직.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조직의 영속이 필요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관료 조직의 안전성, 영속성이 정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료 조직의 안정성, 영속성, 여기에 이것이 바로 뭐다? 경직화를 불러일으키고 야기하고. 야기란 말은 불러일으키다는 얘기인데 항상 부정적인 말이죠.
식습니까? 대응력을 줘야죠. 그 사람 끊어도 되죠? 정직하니까. 순발력이 없잖아요. 신축적 정부에서는 그래서 뭐다? 요거죠, 이제. 뭘 쓰란 얘기입니까? 정규직 쓰지 말고, 일용직 쓰란 얘기죠. 바로 자를 수 있게끔. 그지? 그리고 검찰도 일일 공무원을 쓰란 얘기죠. 어? 그래서 절대 조직이 맞지 않도록, 충성하지 않도록. 그 말입니다. 정규적 조직보다 느슨한 조직으로서 한시적 조직을 대안으로 써야 한다. 이 모형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 점단 조직을 통해서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이런 거 많이 하죠. 그게 갑자기 해가지고 무슨 팀 구성, 무슨 팀 구성 이렇게 합니다. 이제 특급 그죠? 구성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조직이 해체되는 형태도 염두된다. 아까 이거는 밑줄로서 다 됐죠. 정책 결정에서는 혁신과 실험을 강조하며 과거의 정책 기조와 조직 내 결정이 적극 창의적 뭐저거 저쩌고 기존 정책의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올 수가 있다. 이 모양에서는 정부가 느슨한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비용을 줄이고 확대 수정한다. 임시고용제도는 그래 임시고용제도는 당연히 관료의 직업적 안전성을 와야 하는 것. 이거 들어간 거 되죠? 평생 직장을 보장하는 것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제 공무원만 되면 철밥통이다. 이 말 알죠? 그래서 철밥통 완화하고 기존의 공무원 입직 경로나 내부 성질에 언제든지 너가 아니라 뭐다. 외부 전문가들도 임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그들의 철밥통을 깨겠다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신축적 읽었어요. 풀었고요, 아까 이거. 자,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까지 하고, 동그라미 그동안의 정책 기조와 결정 방식을 벗어나 문제 해결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자, 그래서 어떤 적합한 조직을 임시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개혁 방안이다. 이것도 맞는데요, 그죠? 이제 답은 가나다라. 3번 아니면 5번이네. 그 다음 갑니다. 3번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임시고용제도 확대를 주장했죠. 그 다음 여기서는 관료조직은 대단한 거잖아. 그죠? 3번 맞네.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료의 창의적 정책 보너스가 짜증이 강나는 답이에요.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 틀렸죠. 그냥. 정비식 조직 확대를 대안으로 강조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이네. 그죠? 그 다음 또 갑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쉽네요. 이부터 뭐 하는 겁니까? 주제를 차리네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규칙에는 하지 말아야 될 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가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정부 모형에서는 정부 문제 발생, 그리고 우리가 법률이나 규칙 정할 때도 뭐뭐 하지 말 것, 뭐뭐 하지 말 것, 뭐뭐 하지 말 것 하는 것보다 뭐뭐 할 것, 뭐뭐 할 것 하는 게 훨씬 좋죠. 그 외에는 다 되잖아요. 자, 일단 갑시다. 맞나? 내 거꾸로 얘기했나? 일단 됐습니다. 정부 문제 발생 핵심 원인이 바로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를 제안했다? 관료들은, 봐라, 이거는 좀 다르대. 관료들이 재량을 제한했다, 이제. 그렇다면 관료들은 본래 뭐한 사람인데? 재량이 있는 사람이야. 좀 관점이 좀 다르죠? 재량이 있는 사람인데, 규제 때문에 뭐다? 제한당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쉽죠? 조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만 없애면 되노? 조직 관리를, 규제를 축소하면 되죠. 그 차이 좀 이해했습니까? 내가 잘 읽어야 돼. 규제를 축소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다? 확대하라 이거죠.
읽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관료조직이 이게 아까 이거 보기하고 비슷한 거죠, 이거. 정책 결정 과정 관력 측면에서 됐죠, 이제. 안 푼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 있네요. 나 왜 틀렸습니까? 조직은 안 건드리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죠? 조직 내 뭐를 푸는 거다? 규제를 푸는 거였죠. 그 다음, 5번 맞네요, 그죠? 마지막은 아니거든. 볼까요? 그래서 마지막, 뭐에 대한 의의죠, 이제. 마지막 문단은 의의인데요. 이미 이건 어디서 읽었노? 1문단에 있었지. 누구? 그 다음에 누구였더라? 주민사회였네. 의 뭐다? 자율성이었지? 자율성, 뭐, 협력,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잖아. 바로 나오죠, 답이. 적절한 것이니까. 수학처럼 풀잖아. 국가, 사장, 시민사회, 자율성화. 그죠? 다음 몇 번? 4번이 됩니다. 자, 2강 끝났습니다.